왜 이렇게 어려요? 그 가해자들 잡고 보니까 네. 조주빈이 23? 네. 그렇죠? 붓다? 네. 붓다라고 통했던 그 가해자 같은 경우도 19. 만으로 네. 네. 19.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냐 없느냐를 우리가 논해야 될 만큼 네. 어린 나이. 몇 년 전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입건된 유료 회원들, 지금까지 한 40여 명 정도 네.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 20대 초반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왜 이렇게 가해자도 어리고, 아까 피해자들도 어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터넷 미디어 환경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미디어와 관련돼서 TV가 보급되면서 거의 보급된 거가 정비를 하면서 강력 범죄가 증가한 그 데이터들이 미국에서 이제 연구된 적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막 확산되기 시작한 게 99년, 2000년대 이때쯤인 것 같고, 보통 15년 정도의 편차를 두고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한 10여 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5, 6년 전 그때부터는 그 청소년들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몰래 카메라라고 불려지는 불법 촬영이나 도찰. 이런 걸로 오는 아이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지고 그런 게 촬영에서 오는 그 가해자들 같은 중에는 되게 그러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되게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그 피해자도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지원하다 보면은 촬영과 함께 있는 폭력 그런 그 범죄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게 청소년들 간에는 좀 그 뭔가 특징적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속에서 여성들을 폭력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컨텐츠들 영상들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접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내가 성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경험하기도 전에 성에 대한 상상은 아무래도 영상을 본 걸 통해서 상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여성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 성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있는 거죠. 마치 게임의 캐릭터처럼 생각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성 착취에 피해를 당하는 그 여성을 내 게임 속의 캐릭터?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그 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그렇게 더 캐릭터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여성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내 누나나 이렇게 나만 그 친밀한 사이에 있는 보통의 여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여성들 중에도 되게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인터넷이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인터넷 그 속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그리고 결국 인터넷 문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성차별적이고 특히 성과 관련해서는 여성한테 굉장히 불리한 통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불법 촬영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성관계를 했는데 그 영상이 인터넷이 공개됐을 때, 혹은 아니면은 주변에서 누군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남성에게서는 있을 수 있는 일, 혹은 어떤 경우에는 무용담처럼 자랑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되지만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2차 피해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 있는 여성으로 취급한다라든지 뭔가 원인을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고스란히 청소년들한테도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청소년들도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을 놀이처럼, 아니면 난이도 높은 영상을 찍는 것이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고 누군가를 통제하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그래도 되는 여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인터넷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치열하니까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순종적으로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그 억압을 이제 푸는 방식이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푸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 그런 걸 한두 번 했을 때 그 전혀 들키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러면서 습관화되고 이제 고착화되기도 하고 점점 더 센 자극을 얻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푸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돼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피해도 그렇고 그 가해도 그렇고 이렇게 관계에 취약한 이런 아이들이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취약함이 가해나 피해에 쉽게 노출이 되고 유인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측면들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들이 디지털 기기를 우리보다 더 잘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뭐 처음부터 다짜고짜 성착취물을 찍자, 뭐 찍어야 한다, 보내라 이게 아니라 방법이 지금 그루밍이라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이현숙 대표님 이 어린 아이를 중학생 14살, 13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마수에 걸리는지도 모르게끔 스물스물 파고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말하자면은, 그 성범죄 피해자로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단기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어리다는 것만으로도 취약성이 있고요. 그 취약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외롭다라든지, 말할 상대가 없다라든지, 이런 것도 취약성이 되기도 하고, 혹은 게임을 하는데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공연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는 아이들이 혹하기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지금 어른들이 들으시면서 그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이러실지 모르지만 아이들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예. 10대들 눈높이에서. 예, 그리고 어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몸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예. 그러면 아이도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나름대로는 뭐 자기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라든지 예. 나 장장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걸려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그게 싫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걔는 착취가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그루밍 피해자들은 이번에도 이제 아동들이 되게 많이 문제가 됐는데 제가 현장에서 지원할 때는 초등학생 연령의 피해자들도 초등학생요? 네. 초등학생? 네네.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이 그루머들은 이제 연령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성이다, 세상에. 취약함만 있으면 무조건 접근을 해서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또는 그 접촉을 시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인터뷰한 이 N번방 피해, 중학생 때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였어요. 그냥 사진 한 장 좀 보내줄래? 얼굴 안 나와도 돼. 그냥 네 이렇게 몸 사진만 보내면 돼. 그거 보내고, 그 아저씨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주식을 하는 이런, 자신이 주식을 한 통장 이런 걸, 차트 이런,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보고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10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10대 청소년, 사회 경험 없는 청소년이 보기엔,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사진 한 장 얼굴 안 나온다니까 찍어서 보내. 그러고 났더니 텔레그램 방으로 옮기자고 하더래요. 그 옮기자고 하는 거 왜 옮기자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 서버를 뒀으니까? 텔레그램 자체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거.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독재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런 비밀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그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한테는 최적의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옮기자고 하더랍니다. 네네. 옮긴 다음에는 너랑 이야기하기 좋게 내가 아이폰을 좀 사주고 싶은데 핸드폰을 사주고 싶은데 계좌번호 보내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상을 하나하나 털기 시작했답니다. 그러고 나자 나 너 다 가지고 있어. 너의 신상 다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부분이 이런 경로.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500여 분의 동접자 외에도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많은 청소년들도 이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런 경로에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이 가해자들이 접근한다는 걸 좀 알리고자 말씀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이 마수에 걸려들고 나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신상을 다 쥐고 있기 때문인 거죠? 김미순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대 얘기했지만 성인 여성에게도 굉장히 많은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하고 성인들도. 네, 그렇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 청소년에도 주목하지만 수많은 여성들도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또 이러한 피해가 많다라는 점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인 여성 같은 경우는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찍은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고 향후에 협박을 하면서 계속 사귀기를 요청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에게 유포하겠다고 그냥 유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아동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 여성들도 그렇고 유독
이 여성에게 피해가 많은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촬영물, 불법 촬영물이 예, 신체의 표현물이 외부에 보였을 때 여성과 남성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하면 예. 여성의 몸이 유포됐을 때 훨씬 더 그 해당 여성에게 모멸감이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취약하고 피해도 더 심각한 것으로 성인 여성. 볼 수 이 있습니다.